자, 앞서 평형판 축전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에 대한 그 커패시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지금 커패시터를 이제 보면 제가 이미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네. 자, 그냥 일단 문제를 합시다. 자, 원통형이 있으면 원통형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원통형으로 내부 전기장은 내부 반경은 A이고 바깥 원형은 구는 B입니다. 이렇게 A와 B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전기장은 여기 안에 있는 플러스 Q부터 마이너스 Q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내부적으로 플러스 Q고 바깥이 마이너스 Q다. 이런 상태에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좌표계는 뭡니까? 구형 좌표계죠. 구형 좌표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구형 좌표계 X, Y, G가 있으면 R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절한 좌표계를 따라서 가우스 곡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D에 대해서 DS가 closed surface에 대해서 S에 있는 것이 Q inside 돼 있으니까 여기서 거리 R인 지점에 를 보면 D에 R에 4파이 R 제곱 했는 게 D에 DS입니다. 여기 Q inside는 플러스 Q 이래 됩니다. 그래서 DR이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DR이 얘가 입실론의 ER이죠. 그러니까 이 R은 이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4파이 입실론의 R 제곱분의 Q의 AR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안쪽이 포텐셜 높죠. 그죠? 바깥쪽이 낮습니다. 결국 이 델타 V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필드를 DL로 하는데 여기서 반경이 B에서 A까지 오고 이 DL은 DR의 AR입니다. 그래서 E는 했던 것처럼 4파이 입실론의 R 제곱의 Q의 AR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적으로 취했으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B에서 A까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의 DR이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보면 4파이 입실론 분의 Q의 R 제곱은 마이너스 R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얘가 B에서 A다. 이래 되니까 얘는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 얘는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B분의 1이 크니까 A분의 1이 큽니까? B가 숫자 크니까 B분의 1이 작죠?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델타 V니까 V 양쪽에 절대값이니까 결국 이제 이 차이가 포텐셜 델타 V라 그러면 이 절대값을 쓰면 우리가 A분의 1, B분의 1 쓰면 됩니다. A분의 1, B분의 1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C는 Q 나누기 V 델타 V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4파이 입실론에 나누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C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거를 단위를 페럿이라고 합니다. 페럿 혹은 쿨롬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페럿이 됩니다. 이거는 쿨롬 퍼 볼트 이게 이제 단위가 되죠.
S2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C가 이제 요 속에서 우리가 C를 구할 수 있고, 여기 C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보면 여기서 물을 채웠다. 그랬을 때 요거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에 사이에 저항을 구하라. 그래도 여러분 저항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보면 되니까 그게 이제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을 이제 봤는데, 지금 만약에 커패시턴스가 이 페인바 축전지가 여기 딱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여기도 딱 돼 있어요. 딱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을 딱 쪼개가지고, 여기는 입실론 1이 들어있고, 여기는 입실론 2가 들어있다 생각해봅시다. 응용 문제입니다. 앞에 그 응용 문제거든요. 여기는 입실론 1이, 여기는 입실론 2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포텐셜 V를 걸었을 때, V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V를 걸었죠. V를 걸었으면, 여기에 차지가 모이겠죠. 차지가 모이는데, 여기 입실론 1에 모인 차지하고 입실론 2에 모인 요 윗면의 차지가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요 위에 차지가 틀리겠죠? 틀립니다. 틀려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시그마 1, 단위, 시그마 1을 쿨롬 퍼 메타 제곱에, 여기가 면적이 S1이라 그러고, 그 다음 여기가 S2라 그래요. 볼게요, 한번. S2가 되고, 이게 시그마 2라 해보겠습니다. 이 반경이 D입니다. 요게 이제 시그마 2를 컨덕티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로 S1, 로 S2로 할게요. 그리고 로 S1, S2는 각각 쿨롬 퍼 메타 제곱이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입실론 1이야, 반은 입실론 2거든요. 그죠? 이 경우에, 여기에 여기에 포함된 차지는 Q1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차지는 Q2거든요. 그럼 이걸 합한 토탈 C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쉽죠?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풀려고 합니다. 어렵게 푸는데, 자, 이 필드가, 여기서 보면 D 필드가, 아까 DS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Q 인사이드라고 그랬죠. Q 인사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를 딱 골라서, 이제 보면, 반쪽을 보면, 여기 반쪽이죠? 여기 반쪽, 여기는 입실론 1이고, 여기는 입실론 2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반쪽에 차지가 모여있는 정도하고, 여기 차지 모여있는 정도가 달라요. 제가 일부러 다르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여기 단위 면적당 좀 많은 것처럼 보였고, 단위 면적당 적게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각각 다른, 병렬력이 사실은 시키면 다 하면 돼요, 사실은. 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를 지금 몰라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 DDS Q인사이드니까,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딱 잡으면, 여기서, 전기장은 요 밑에로만 있기 때문에, 이 입실론의 1에 이 1이라 하겠습니다. 이 1에, 그럼 D죠, 그죠? 요 DS는 여기를 S1이라 할게요. S1. 여기 DS, 요거는 S1이라, 여기를 델타 S1, 델타 S라 할게요. 델타 S1. 여기서만 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S1이라 할까요, 이거를? S1. 이렇게 하고, 여기서 속에 들어있는 거는 S1에 대해서 로 S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S1 약분이 되고, 이 1은 입실론 1분의 로 S1이죠. 그죠? 로 S1이니까, 이 로 S1은 뭐냐면, S1분의 입실론 1의 Q1입니다. 로 S1. 똑같이 해보면 Q2는, 이 2는 입실론 S2, 요 입실론이 2가 되어 있는 거
면적 S2에다가 입실론2에다가 Q2 이래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 거리 D죠. D에다가 E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걔는 포텐셜이죠. 걔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걔는 같죠. 결국 뭐냐면 여기에다가 D를 한 거는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여기다 D를 곱을 거, D를 곱을 거, D를 곱을 거, D를 곱을 거, D를 곱을 거는 얘도 V 제로고 얘도 V 제로입니다. 얘가 V 제로거든요. V 제로고 다음에 Q1과 Q2, Q1과 Q2는 Q1은 입실론 1이 있던 곳이고 Q2는 입실론 2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Q1과 Q2는 이게 가끔 또 안 그려지네. 제가 나갔다가 자 Q1 제가 쓰기가 Q1 더하기 Q2가 여기 합쳤는 게 요 위에 전극에 모여있는 토탈 차지 Q거든요. Q니까 이제 되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요 위에 Q1은 여기서 봐요 한번. D분의 넘기면 D분의 S1 입실론 1 V0 더하기 Q1이거든요. Q2는 여기서 보면 D를 넘기면 D분의 S2 입실론 2 V0가 Q2입니다. 여기에 반쪽에 여기는 Q1하고 여기 Q2가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합하면 결국 입실론 1에 D분의 S1 더하기 입실론 2에 D분의 S2에 대해서 결국 합해서 이게 V0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요 C는 V0분의 Q잖아요. 그죠? 그 V0를 넘기면 V0분의 Q니까 그 Q를 해보면 그냥 그대로 입실론 1에 D분의 S1 더하기 입실론 2에 D분의 S2가 되니까 그냥 C1 더하기 C2가 그대로 나오죠. 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런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공입니다. 공인데 딱 반쪽이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고 반쪽이 입실론 1입니다. 반경이 A이고 바깥 반경이 B입니다. 요 안쪽이 플러스 Q, 바깥쪽이 마이너스 Q면 똑같이 요 반쪽이 Q1이고 그죠? 요 반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Q2가 되겠죠? 두 개 다른 경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안쪽에 안쪽과 바깥쪽의 포텐셜 차이가 이렇게 해서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잠깐만요. 갖다가 그리기 얘도 안되네. V0 얘가 가끔이 안 그래져 이게. 자, 잠깐만요. 그리기 지우개. 잠깐만요. 네? 요거를 군대
앞에는 여기까지는 입실은 1이고 요 뒤에는 입실은 2다. 자, 여기는 반경이 A이고 요 반경이 B입니다. 바깥에. 어떻게 차이는 알겠죠, 여러분? 요거를 딱 있으면 그 공 가운데 안쪽을 요걸로 채우고 안쪽을 입실을 2로 채워요. 자, 오른쪽은 요 안쪽을 입실론을 채우고 바깥쪽을 동심원 이상으로 이렇게 채워요. 아까 평행판 축전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행 축전제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죠? 입실론 1, 입실론 2를 채웠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채워도 되고, 다음에 이렇게 채운 거 입실론 1과 입실론 2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얘는 C가 아까 그냥 합하면 되셨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병렬 연결, 얘는 직렬 연결이겠죠. 얘는 뭘 같아요? 얘는 직렬 연결, 얘는 병렬 연결이겠죠. 그죠? 그 제가 요 병렬 연결일 때 여기 차지 Q가 모여 있고 두 개 합하면 토탈 차지 Q가 된다 했었죠, 그죠? 이 경우는 보면 여기에 차지 Q하고 여기 차지 Q하고 합쳐서 토탈 차지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해보면 똑같이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해서 C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예, 계산을 해보면 카패시턴스에 관한 우리가 이제 계산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에 관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자기장에 나오는 얘기 나오면서 다이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이폴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다이폴에 대한 얘기가 자기장일 때는 항상 다이폴이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하고 마그넷 다이폴을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 거라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유전율과 투자율에 관한 거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비교해서 듣는 게 둘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자,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을 지금 하나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지 Q를 가지고 플러스 Q, Q1, Q2, Q3 이렇게 했을 때 Q가 많이 있을 때 Q1, Q2, Q3 많이 있을 때 이미 위치에서의 포텐셜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각 포텐셜을 이렇게 요걸 다 더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면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시그마에 R, K분의 QK로 해가지고 K가 1부터 해서 다 더한 게 포텐셜 V가 됩니다. 그죠? 이때는 다 차지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Q1 있어요, 지금. Q가 이렇게 점이 딱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메탈이 있어서 금속이 있어서 여기가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 표면 그라운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법칙 할 때는 요렇게 여기는 그라운드고 여기는 V0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경계에서 포텐셜이 다 주어져 있을 때 빈 공간에 포텐셜을 구하는 것은 무슨 법칙에 의해서 계산했죠? 무슨 법칙에서 계산했죠? 사이에? 라플라스 법칙에서 계산했죠, 그죠? 바운더리 포텐셜, 차지 포텐셜. 자, 이거는 차지하고 바운더리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때 이미의 이 바깥의 공간에 대해서 차지가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 구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면 차지하고 바운더리 섞여 있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운더리를 먼저 바꿔보자. 다음에 두 번째는 차지로 바꿔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지로 바꿔보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차지를 했을 때 포텐셜 바운더리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면
여기 거리가 D인 경우 있죠. 거리가 D라 여기요. 거리가 D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 팽판 무한대 판이 여기 다 있으세요. 이 포텐셜이 뭐로 정의되어 있습니까? 0으로 정의되어 있죠. 0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손쉽게 생각해서 이 플러스 Q 대신에 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바꿔서는 상관없대요. 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운드리를 없애는 겁니다. 거리가 D인 만큼. 자, 이런 문제를 바꿨어요. 이를 바꾸는 순간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면 이 플레인 있죠? 이 플레인의 그 임의의 점의 거리는 플러스 Q로부터 거리하고 마이너스 Q로부터 거리가 어떻습니까? 다 같죠? 그럼 얘는 거리가 같으니까 4파 입실론의 거리분의 Q, 마이너스 Q고 여기서는 플러스 Q니까 합치면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다 빼고 마이너스 Q를 요소 같은 P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것처럼 딱 해서 문제를 요 윗부분에 대해서 포텐셜을 다 해보면 이 바운더리가 맞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맞다는 조건이 맞죠, 그죠? 맞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요게 R1이고 요게 R2다. 그러면 결국 이 임의의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뭐냐면 4파이 입실론분의 Q에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이 그냥 V다. 이런 겁니다. 실제 이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와 바운더리로 했던 거를 제 차지를 해주면서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라운드 다 맞춰져 있습니까?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 그라운드 다 돼 있죠, 그죠? 다 돼 있으니까 이 전 공간에 대해서 포텐셜이 등전이면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램 있죠. 이거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대해서 포텐셜이 다 그려질 수 있고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정을 했죠. 위에 플러스 Q 있는 거를 이 그라운드 플레이트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 같은 깊이에 반대에 있는 것처럼 뭘 했죠?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와 비슷합니까? 플러스 Q가 있는데 판이 있는데 그 속에 깊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거울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포텐셜을 구하는데 차지하고 경계가 섞여 있는 문제를 순수 차지로 바꿔서 문제를 생각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지 차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차지 메소드입니다. 이미지 차지법. 영상전화법. 영상전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참 아이디어 좋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이 그럼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전기장이 구해지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수식으로 굳이 따진다면 이 다 구해진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요렇게 네, 요렇게 떠있다 생각해 봅시다. 거리가 D입니다. 그리고 X, Y, G인데 거리가 D입니다. D면 여기서 반대편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플러스 Q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1 프라임이 우리가 어떻게 R2 프라임 우리 프라임 붙인 거를 우리가 뭐로 한다 그랬었습니까, 예전에? 프라임 붙인 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입니다. 2라 그랬을 때 차지 1과 차지 2가 있는데 그 위치가 R1 프라임, R2 프라임을 붙이면 예전에 R1 프라임 붙인 거는 차지의 뭐를 얘기한다고 했었습니까? 기억나요? 소스. 그렇죠. 프라임은 소스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임의의 위치에서 요 1번으로 생기는 포텐셜은 V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의 Q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R1 프라임 벡터에 이렇게 주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파 입실론분의 Q의 R 벡터 마이너스 R2 프라임의 1.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게 포텐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 E는, 임의의 위치 전기장은 E는 4파이 입실론분의 Q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1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1 프라임 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분의 Q의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2 프라임의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2 프라임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R1 프라임을 지금 D의 H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마이너스 Q를 마이너스 D의 H로 표현하고 R 벡터를 X, AX 더하기 Y의 AY 플러스 G의 AG.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 첫 번째 소스에 대한 그 소스 포지션이고 두 번째 이미지 차지의 포텐셜이 위치고 그다음에 요거는 임의의 요 위에 G가 이보다 큰 영역, G가 큰 영역에서 요 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대입을 하면 지금 임의에 대한 이 필드하고 포텐셜 풀이가 다 나오죠. 그죠? 다 나와서 우리가 좋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는 그죠? 얇은 막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밑이 전부 다 금속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부 다 금속이면 전부 다 금속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얘가 전부 다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이면 이 금속 내에서는 전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속 내에서는 전기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지가 혹시 이 필드가 있으면 얘기 잘 들어요. 이 필드가 있으면 얘가 이 필드에 의해서 차지 옮겨가겠죠.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필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겠죠. 옮겨가서 최종 관에는 이 필드가 없이 고요하게 차지들이 재분포가 된 상태에서 내부는 전기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도체가 있는데 배터리 연결에 좀 이 필드 있지 않냐. 그때는 계속 흘러가죠. 외부 배터리가 있는 상태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초기 전기장이 있다면 그 전기장은 차지를 옮겨서 그 전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외부 필드가 더 이상 없는 상태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탈의 서킷스가 하나만 있는데 그라운드 시켰는데 전체가 다 0이 되더라도 밑에가 다 도체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얇은 도체를 갖다 놓고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거는 이 얇은 이 도체 밑이 전체가 도체를 하더라도 얘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기장이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차지가 플러스 Q입니다. 그러면 여기 돼 있으면 여기에 포텐셜 다 0인 거죠. V는 0입니다. 0이고 그라운드 돼 있거든요.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 표면에 있죠. 이 표면의 표면의 전기장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도체 표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필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까? 뚫고 나오고 수직으로 나올 것 같다. 사람 들어볼래? 수직으로 나올 것 같다. 사람 들어볼래 한번? 수직에서 조금 삐딱하게 나올 것 같다. 들어요.
수식에서 여기서 좀 삐딱하지 않을까? 1번. 좀 그래도 수식으로 되지 않을까? 2번. 어떨 것 같아요? 자, 1번과 2번은 마음을 해요. 2번은 수직. 다음 1번은 삐딱. 예, 이상해요. 이 포텐셜 딱 V명을 맞춰놨을 때. 자, 우리 그 민주주의 따라 해볼까요, 한번? 자, 1번 삐딱이 나온다. 손 들어봐요, 한번. 확실히 왜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느끼는 대로 사람 들어봐요. 세 사람. 세 사람? 예, 세 사람. 그 다음에 수식으로 나올 것 같다. 손 안 들어봐요. 맞네. 민주주의가 되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삐딱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표면 전류가 생기겠죠? 좋은 지적이었는데, 삐딱하게 나오면 얘는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이 딱 생기니까, 수평성분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류가 일로 흘러가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지금 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죠?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흐르면 안 되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방향인 물속에 수직의 방향을 걸려야만 이게 차지가 딱 고정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지금 정전기장이거든요. 전기장이 다 차지가 딱 차징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체에서는 수직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 조그맣게 가우스 법칙을 딱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쓰면 요 안에서 밑에는 전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이거든요. 요 위에는 전기장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EG 방향이잖아요. 그죠? EG 방향이면 여기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여기에 D에 DS 했는 게 여기 안에 있는 Q 인사이드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D는 입실론 제로, 여기서는 입실론 제로죠. 입실론 제로의 E입니다. E인데 요 G 방향만 살아남고 요 DS는 조그만 요 델타 S, 요 단면적을 델타 S로 뒀을 때 델타 S고 요때 표면 전압 밀도 시그마를 로 S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 S에 대신에 요거는 위치가 R 벡터에서 위치죠. 요 위치에서의 로 S는 여기서 델타 S가 이제 해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요 차지 요 조그만 가우스 공면에 쌓여있을 때 요 위치에서의 단위 면적과 차지 양에다 로 S에다가 포지션 디펜던스 하죠. 그리고 델타 S를 해서 보내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각 위치별로 로 S R이라는 것이 이게 입실론 제로의 EG 각 요 위치에서의 전기장에 그냥 상수로 갔습니다. 근데 상수일까요, 과연? 이게 지금 보면 이 필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필드가 X는 0, G는 0이죠, G는 0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치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X, Y,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R 벡터, 여기 그대로 써보면 지금 이 벡터가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 그걸 보면 첫 번째가 R 벡터 마이너스 R은 요거는 X, AX 플러스 Y의 AY 플러스 G의 AG가 위치고 그 다음에 R1 프라임은 마이너스 D의 AG의 전체의 요거의 크기의 삼성의 그 다음에 요거의 X의 AX 더하기 Y의 AY 더하기 G의 AG 마이너스 D의 AG가 위에 되고 마이너스에 X의 AX 더하기 Y의 AY 더하기 G의 AG의 플러스 D의 AG의 삼성의 X의 AX 더하기 Y의 AY 더하기 G의 AG의 플러스 D의 AG. 자, 요게 이 필드거든요. 임의의
x, y, g에서의 g가 0보다 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지 양이라는 것은 로에스 요 표면에 요 입체에서의 차지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g를 0으로 뒀을 때죠. 그러니까 g를 0으로 뒀을 때니까 우리가 차지양은 로 s의 x, y에 의해서 x, y에 그리고 g가 0인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에 2의 g라는 겁니다. 2의 g라는 것은 그 g를 그리고 이 g인데 2의 g라는 건데 이시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 y, g에 대해서 다 계산이 되죠, 그죠? 다 계산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g가 0일 때를 보면 g가 0일 때 보면 조금 이상하네. 잠깐만요. g 0일 때 보면 이 필드를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0일 때 이거는 이 필드 제가 이걸 할게요. E가 필드 G가 0일 때를 보면 4파이 입실론분의 Q 이렇게 해주고 이걸 그냥 제0일 때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D제곱에 전체 2분의 3성에 X의 AX 더하기 Y의 AY 마이너스 D의 AG가 G가 0일 때입니다.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D제곱의 전체 2분의 3성에 X의 AX 플러스 Y의 AY 플러스 D의 AG 자,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X하고 X축하고 Y축에 대한 방향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4파이 입실론분의 Q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제곱에 2분의 3성에 마이너스 2 D의 AG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표면 전환을 보면 로 S에 이것을 입실론 제로의 E의 G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입실론 되면 얘는 입실론의 4파이 입실론의 Q에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제곱의 전체 2분의 3성에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위치별로 약분 딱딱 되면서 이제 2파이 되면서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2파이분의 QD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제곱의 2분의 3성분의 1이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단위 이 차지 모인 게 마이너스 차지가 모여있죠. 그리고 보니까 X와 Y가 0에 가까울 때는 얘가 크고 그다음 머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게 이미지 차지를 딱 보니까 자, 보니까 제가 플러스 Q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Q에 대해 여기는 무슨 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가 어떤 차지가 모인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이거 보고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죠? 얘를 포트제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모입니다. 근데 모인 정도가 여기 제일 많이 모이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게 모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얘는 이쪽에 많이 모이고 전체는 좀 적게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도체 무한대의 도체 플레이트에 모인 차지를 다 합하면 뭐가 같을 것 같아요? 이 플러스 Q하고
정확히 반대인 마이너스가 쫙 모여서 얘를 반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모이면 마이너스 어느 차례 모이죠. 여기 많이 모이고 점점 적게 모일 텐데 얘를 다 합하면 이 플러스 Q와 같아서 밖에서 보면 이 밑에서 보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다 합쳐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남 검증해 봅시다 한번. 여기서 보면 결국 이제 단위 면적당 차지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밑에 인듀스 된 거, 도체에 인듀스 된 거를 다 하면 로 S의 면적이 DS죠. 그죠? 면적이 DS면 이 DS는 제가 바꿀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직교 좌표계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로 제곱,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바꾸고, 그럼 DS는 뭐가 되냐면, 로 D,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하면, 이거를 로 S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QD로 하고, 그 다음 써주고, 로 제곱, D 제곱에 전체 2분의 3승 해주고, 로 D로 D 파이. 요게 DS거든요. 여기가 위에가 DS고, 여기가 이제, 로 S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파이분에 돼 있는데, D파이로 이렇게 적분했으니까 2파이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QD가 되고, 2파이 날아가니까, 이게 0에서 무한대까지고, 로 제곱에 D 제곱에 2분의 3성에 로 D로가 어떻게 되느냐만 남습니다. D파이 요거는 합하면 2파이 되기 때문에 약분되니까 많이 QD 되죠. 그럼 여러분 보면 얘 2분의 3성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QD에 얘를 적분하면 로 제곱 플러스 D 제곱에 2분의 1성 2분의 1성을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걸 미분하면 바로 딱 나오죠. 그죠? 얘를 미분하면 로 제곱 플러스 D 제곱 2분의 3성분의 로가 나오죠. 왜냐면 2로 그죠? 2로 이게 2로가 되는데 2분의 1이 마이너스 1분의 약분되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한대라면 이거는 무한대를 넣었을 때는 0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Q D분의 요거는 뒤에 0을 넣었을 때 D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Q가 되죠. 희한하게 지금 차지 Q를 갖다 놓고 금속 플레이트 갖다 놨으니까 요 사이 포텐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를 딱 생각했는데 차지 Q하고 바운더리를 두 개 갖다 놓고 푼 게 지금까지는 달랐는데 얘를 차지 있는 걸로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 G는 0인 곳에 그라운드 플레이트에 그 차지가 모인 걸로 생각해서 쫙 다 대보니까 얘가 차지가 다 유도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차지가 있어요. 차지 많은 게 있어요. 이걸 둘러싸서 그라운드 딱 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회로에서 쉴딩 한다 그러거든요. 딱 해서 그라운드 해주는 거. 쉴딩 해주는데 이걸 다 합하면 여기에 위치별로 다 다르겠죠, 차지가. 얘를 다 합하면 뭐가 같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차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플러스 Q 마이너스 다 합친 게 0인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일렉트로스타틱 쉴딩이라고 그래요. 딱 전압을 걸어주고 회로에서도 이 전압 그라운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